대학교 2학년 봄날, 도현은 중앙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처음 유나를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던 그녀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집중하는 그녀의 옆모습에 도현은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유나는 항상 단정한 흰색 셔츠에 긴 치마를 입고 다녔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도현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둘은 천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뒤편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는 문학을 좋아했고 특히 시를 즐겨 읽었습니다. 도현은 그녀가 좋아하는 시집들을 하나둘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현은 유나에게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어도 그녀는 여전히 긴팔옷만 입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실내에서도 그녀는 항상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 옷을 고집했습니다. 친구들이 반팔이나 민소매를 입고 다닐 때도 유나만은 예외 없이 긴팔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녀의 패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옷 입는 취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현은 그게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에도 유나는 긴팔 운동복을 입었고 여름 캠프에서 물놀이를 할 때도 그녀는 래시가드를 입고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찜질방에 갈 때도 그녀는 항상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도현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걸 존중해주는 것이 진짜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현은 그저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도현은 유나에게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저녁 캠퍼스 뒷길을 함께 걸으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에도 유나의 긴팔 옷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함께 여행을 갈 때도 그녀는 변함없이 긴 소매 옷을 입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유나가 스스로 말해줄 날이 올 거라 믿었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도현은 중견 기업에 취직했고 유나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도현은 유나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도서관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들이 행복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유나는 유난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드레스숍 직원이 민소매나 오프숄더 스타일을 추천했지만 유나는 완곡하게 거절하며 긴팔 드레스만 골라 입어보았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고 함께 가장 아름다운 긴팔 드레스를 찾아주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2월의 따뜻한 봄날 햇살이 예식장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긴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유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레이스로 섬세하게 장식된 드레스가 그녀의 우아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어오는 그녀를 보며 도현은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꾸민 집 안에는 장미꽃 향기가 가득했고
부드러운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현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고 유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나가 나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팔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현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나 사실 너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어. 결혼하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옷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크고 작은 검은 점들과 갈색 기미들이 불규칙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계속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등, 배, 다리까지. 그녀의 온몸에는 무수히 많은 점과 기미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작은 죽은 깨처럼 작았고 어떤 것은 동전만큼 컸습니다. 피부 위에 수놓아진 그 무늬들은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그녀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했어. 유전도 아니고 특별한 질병도 아니래. 그냥 멜라닌 색소가 불규칙하게 침착되는 특이한 피부라고만 했어.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외모상으로는 너무 눈에 띄잖아.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 얼룩말이라고 점박이라고 놀렸어. 수영장 갈 때마다 체육 시간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 어떤 애들은 대놓고 징그럽다고 말하기도 했어. 그때부터 나는 내 몸을 숨기기 시작했어.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목욕탕도 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살을 드러내지 않았어.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체육 시간에 우연히 내 팔을 봤어. 그 애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내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 그때 정말 창피하고 슬펐어. 그 이후로는 더 철저하게 숨기며 살았어. 대학 와서도 직장 다닐 때도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녀는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고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어. 언젠가는 내가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실망하거나 놀라거나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오늘까지 숨겼어. 미안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보여주는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너무 보기 싫으면 이해 못하겠으면 솔직하게 말해줘. 나도 알아. 이게 예쁜 모습은 아니라는 거.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말없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름날에도 긴팔을 입던 그녀의 모습, 친구들과 수영장 가자는 제안을 항상 거절하던 모습, 체육관에서도 긴 운동복을 고집하던 모습.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라왔는지. 도현은 천천히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나는 그의 품에서 더욱 세차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게 흉이야? 이게 창피한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 몸의 일부야. 내 몸에 있는 점들과 기미들. 그게 너를 이상하게 만들지도 못생기게 만들지도 않아.
오히려 나는 내가 이 모습을 평생 숨기며 살아온 게 더 가슴 아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도현은 그녀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점도 여기 이 기미도 전부 다 너의 일부야. 이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너를 만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유나를 만든 거라고. 그는 그녀의 팔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아? 징그럽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나한테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 겉모습이 어떻든, 내 피부가 어떻든 그건 변하지 않아. 난 너의 착한 마음을, 너의 따뜻한 성격을,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그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내 무릎에는 어릴 때 사고로 생긴 큰 흉터가 있고 등에는 여드름 자국이 많이 남아 있어. 겨드랑이에는 수술 흔적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야? 아니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용기 내서 나한테 보여줘서 고마워. 나를 믿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나는 알아. 정말 고맙고 사랑해.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사랑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는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평생 숨기며 살아온 고통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이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반팔을 입기 시작했고 도현과 단둘이 있을 때는 민소매도 입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도현이 자연스럽게 대해주자 점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긴팔을 입고 있을 때보다 시원하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유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도현과 함께 수영장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 피해왔던 곳이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도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잠깐 그녀를 쳐다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도현은 물속에서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둘은 함께 웃고 물장난을 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유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여름에 반팔을 입고 출근하기도 했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긴팔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도현과 유나는 결혼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반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팔에 있는 점들은 햇빛 아래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물었습니다. 지난 1년 행복했어?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나를 믿고 내 모습을 보여줘서. 덕분에 나도 더 성장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때 비로소 자신도 스스로를 사랑할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도현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도현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요. 유나의 몸에 있는 점들과 기미들은 이제 그에게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그것들은 오직 그녀만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유나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피부 질환이나 외모 콤플렉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 딸도 비슷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유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제 딸에게도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댓글을 읽으며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유나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몸을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혐오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야. 내 삶의 일부고 내 이야기의 일부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도현과 유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그 불완전함마저 아름답게 받아들일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숨기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두려운 모습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